도쿄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아래 한 여성이 다급히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눈물로 젖은 얼굴을 스치고 하얗게 얼어붙은 손은 감정을 숨기려는 듯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키코.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기업의 디자이너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던 그녀였지만 몇 시간 전 그녀를 이토록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초라해진 모습으로 밤거리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녀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짓밟아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코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도쿄의 밤거리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이었고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자가 성공하려면 실력보다 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비웃음 섞인 말이었죠.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의 성공이 제 전부였던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도쿄의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대로는 안 돼.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며칠 후 우연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패션 워크숍 소식을 접했어요. 창의성을 중시합니다라는 문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편 한국어라는 낯선 언어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결심했죠. 배우면 되잖아. 그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 어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가진 과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며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부터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 배워가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서울에서 워크숍에 참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알려주시며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죠. 저는 어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하며 서울로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던 날,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 어학원에서 배운 한국어를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익숙해진 한글로 기내 안내문을 읽었어요. 비록 더듬더듬 읽는 수준이었지만 환영합니다라는 단어가 눈에 띌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며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설레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넓고 깨끗한 공항은 물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도시를 스치는 풍경들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도쿄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궁금증을 더 키웠습니다. 다음 날 국제 패션 워크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 긴장되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첫 과제는 서울을 주제로 한 패션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영감을 얻기 시작했죠. 멘토는 저에게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독창적일 것이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전통적인 한옥의 곡선미와 도시의 화려한 야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복의 유려한 곡선과 서울의 현대적인 건축물을 결합한 디자인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밤에는 창덕궁 주변을 걸으며 조선시대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꼈고 낮에는 강남대로를 걸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적 에너지를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디자인에 담긴 디테일로 하나둘 녹아들었어요. 디자인 초안을 그리며 머릿속이 점점 정리되었지만 작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어가 서툴러 재료를 구하거나 스태프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작업 중 중요한 파일이 손상되는 위기까지 찾아왔죠.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워크숍 스태프들과 동료 디자이너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곧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의상 샘플을 활용해 발표를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저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워크숍 첫 과제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저에게
어떤 큰 영감을 주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이렇게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첫 과제를 성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주제를 담은 디자인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발표 후 멘토들과의 피드백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표현했지만 패브릭 선택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멘토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죠. 패브릭이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디자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워크숍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은 각국에서 온 창의적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는 저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되었죠. 특히 한 디자이너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복의 모티브를 선택했나요? 그 단순한 질문은 제 디자인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복의 곡선이 단순히 아름다운 선을 넘어 인간의 몸과 조화를 이루는 동양적 미학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 질문을 계기로 저는 더 깊이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 서울의 다양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옥의 구조를 관찰하며 한복의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느껴보려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우아한 움직임은 제가 생각하던 디자인에 큰 영감을 주었죠. 또 한편으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서 현대, 건축의 대담한 곡선미와 미니멀리즘을 탐구하며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갔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재료를 구하기 위해 동대문 시장에 갔을 때 저는 한국어로 제가 필요한 원단을 설명하려 했지만 상인들과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당황했어요. 어학원에서 배운 단어들은 실전에서 한계가 있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인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 노력해 주었고 웃으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거 찾는 거 맞죠? 라는 상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정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작업 도중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동안 작업한 디자인 파일이 모두 손상되었죠.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할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상사의 질책과 주변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워크숍 스태프들과 동료 디자이너들이 모두 함께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파일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남은 자원을 활용해 직접 만든 의상, 샘플을 발표 자료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지만 제가 가진 열정과 이야기를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했죠. 발표 당일 저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손으로 만든 샘플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소재와 디자인의 조화는 전통적인 한복과 현대적 도시 풍경의 융합을 표현합니다. 제 부족한 한국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진지하게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말은 아직 서툴지만 당신의 디자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말이 서툴러도 진심은 디자인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워크숍의 마지막 날, 제가 제안한 디자인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작업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 동시에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촌에서 느꼈던 전통의 고요함,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경험한 현대적 에너지,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 만난 따뜻한 상인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디자인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워크숍이 끝난 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자신감을 얻은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노교에서 억눌렸던 창의성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디자인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서울은 단순히 새로운 도전의 장소가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을요.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저는 한국에서의 첫 직장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만난 한 디자이너가 저를 신진 브랜드 팀에 추천해준 덕분이었죠. 디자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뻤고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렜습니다. 브랜드는 젊은 감각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졌고 팀원들도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회의가 수평적인 소통을 중요시하며 진행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의 회사 문화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던지라 팀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모습이 새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현실의 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워크숍 당시에는 간단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회사 업무에서는 더 복잡한 표현과 전문 용어가 사용되었거든요. 회의 중 팀원들의 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어리둥절해하거나 제가 잘못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안했던 디자인 아이디어가 팀 회의 중에 논의되더니 나중에 다른 팀원의 프로젝트로 발표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처음으로 낸 아이디어였는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사의 칭찬을 받는 팀원의 모습을 보며 도쿄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한국에서도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제가 준비한 간단한 한국어 농담을 했는데 제가 잘못 사용한 단어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도쿄에서 도망쳐 왔는데 결국 여기서도 실패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팀장님, 김지연 팀장님이었죠. 다음 날 김지연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키코 씨,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는 아키코 씨의 디자인 감각과 독창성을 믿고 있어요. 언어 문제는 조금씩 극복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지연 팀장님의 진심 어린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이후로도 제가 팀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의 전에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업무 중 헷갈리는 한국어 표현을 세심히 교정해 주었죠. 그녀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팀원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동료들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키코 씨의 디자인은 항상 신선해요. 특히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멋진데요. 이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후로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제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도전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날이 다가왔을 때 제가 준비한 시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린트된 샘플의 색상이 왜곡되어 있었고 디지털 파일에서도 오타가 발견되었죠. 발표 직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자 저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팀원들이 하나둘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키코 씨,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수정하면 돼요. 김지연 팀장님도 제 옆에서 해결 방법을 제안하며 제 발표 준비를 도왔습니다. 팀의 도움 덕분에 저는 빠르게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후 팀원들이 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키코 씨, 정말 잘했어요.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소통, 그리고 신뢰를 쌓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도쿄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여기서의 도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 이 경험은 제가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야 말았어요. 김지연 팀장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시더니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키코 씨, 우리 조카가 일본어를 전공 중인데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맛있는 저녁도 사드릴게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며칠 뒤 회사 근처 카페에서 팀장님의 조카인 하은 씨를 만났습니다. 하은은 일본어를 전공하는 21살 대학생으로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코 씨,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게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설레요. 하은의 열정 어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정확한 문법과 발음을 신경 쓰는 모습이 돋보였어요.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일본어 공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좋아해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공으로 삼고 나니 재미도 없고 앞으로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은의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첫 발을 내디뎠던 저 역시 좋아서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꿈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하은 씨, 처음에는 단순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일본어를 배우면서 하은 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은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키코 씨는 왜 디자이너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그 질문은 잠시 저를 멈추어 서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답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의 입에선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디자인이 힘이 되거나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졌어요. 디자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은 씨도 일본어를 통해 그런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일본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이 언어를 배운 이유를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과의 대화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을 잘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던 제 마음을 다시금 꺼내 보게 된 것이죠. 저의 작업이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디자이너로서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대화 이후 저는 제 꿈을 더 구체화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회사 안에서의 성취를 넘어 제가 직접 주도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죠. 제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보다 큰 꿈을 꾸기 시작했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하기로 결심한 지금 저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그 철학만큼은 분명합니다. 제 옷이 단순히 입기 좋은 패션이 아니라 사람들의 중요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하는 특별한 디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의 도전은 단순히 제 커리어를 쌓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제 작업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단순히 제 꿈을 위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을요. 하은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다시금 깨달았듯이 언젠가 제가 만든 디자인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날의 중요한 순간을 더 빛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것을 안고 세계를 향해 제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 도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디자인 철학을 실현하는 데 가까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키코 씨의 도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용기와 열정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여정이었죠. 도쿄에서의 상처를 딛고 서울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꿈을 향한 길이 때로는 멀고 험난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 큰 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